이중섭 창작 스튜디오 도예 공방 강사 양형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예 기초 기법과 도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도자기 만들기에 있어서 도구는 끝도 없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집에서든 이 입문 단계에서 시작할 때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요 정도면 충분하다의 도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핀칭 작업에 있어서는 이 돌림판. 자, 이거는 지금 쇠로 돼 있어서 이렇긴 한데 이거 말고 또 가격 저렴한 플라스틱 돌림판도 있어요. 돌림판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나무판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다 제가 흙을 이렇게 5군데 붙였어요. 한 3, 4군데만 붙여도 돼요. 나무판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흙을 붙여서 고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도구. 자, 판성형 작업을 할 때는, 도판성형 작업을 할 때는 이 나무 밀대를 밀어서 작업을 합니다. 우리 밀가루 반죽 많이 빌어 보셨죠? 그처럼 나무 밀대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바가지, 스펀지, 그리고 물이 필수겠죠. 그리고 또 볼게요. 자, 흙을 잘라내는 자름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 쌓인 글씨를 넣을 수 있는 송곳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라내는 이 칼, 전칼이라 그래요. 입 닿는 부분을 전이라 그러는데 전을 많이 자른다 해서 전칼이고요. 끝부분에 이렇게 톱날이 돼 있어요. 흙을 긁어내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따 코일링 할 때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리로 돼 있는, 세모난 고리, 동그란 고리 있죠? 이렇게 고리로 돼 있는 작은 거, 중간 거, 요 사이즈가 있어요. 자, 요거는 깎아내는 정형 작업할 때 필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도구면은 웬만한 식기들은 무엇이든 다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시작에 있어서 도자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도자기는 과연 뭘까? 도자기는 우선 도기 그리고 자기를 합쳐서 도자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기는 대표적으로 옹기를 두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우리가 흔히 집에서 쓰는 백자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손으로 만든 그릇들이 다 있는데 이건 자기냐, 이건 독이냐, 모든 걸 그렇게 분류하기는 참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백색도, 그리고 또는 이제 흡습성, 물을 먹느냐, 그리고 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분류가 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일반적인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흙들이 있죠. 이런 점토들은 대부분이 자기에 가까운 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흙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자기 축제로 대표되는 마을이 있죠. 여주, 이천, 광주. 그 동네가 왜 유명할까요? 백자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동네가 유명합니다. 그 동네에선 백자흙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 강진, 부안, 이 동네는 또 다른 축제가 또 열리죠. 도자기 축제. 그건 이제 청자축제로 유명하잖아요. 그 동네에선 청자흙이 나는 걸로 대표가 되죠. 그래서 지역별로 각기 다른 흙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역의 흙에 맞춰서 도자 문화가 시작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은 워낙 재료 수급이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흙들을 사서 제주도든 어디든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흙 중에서 손으로 만들기도 편하고 그 다음 구워서 색깔이 알맞는 적당한 흙들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만들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만들기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손으로 흙을 펴서 만드는 핀칭 기법, 그리고 나무 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 만드는 도판 성형 기법, 그리고 긴 흙줄을 이용해서 쌓아 만드는 코일링 기법,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우선 첫 번째 핀칭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핀칭 기법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흙을 동그랗게 말아뒀어요. 요 정도 크기면은 기본적인 잔, 컵 정도 사이즈 들어가면 200ml 정도 들어갈 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밥그릇, 국그릇으로 하기 조금 작을 듯 하고요. 주먹 크기에서 대략 크기를 가늠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크기 조절하시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동그랗게 만들어진 흙을, 말아놓은 흙을 정 가운데 놓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단계 엄지로 푹 구멍을 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건 지금 컵을 만들 거예요. 근데 컵이 바닥에 구멍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 1cm 정도 띄어서 구멍을 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구멍을 이렇게 꾹 일정하게 눌러서 엄지손가락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모양이 없도록 일정하게 구멍을 이렇게 눌러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구멍을 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손으로 흙을 이렇게 쥐어주는 과정이 될 거예요. 자, 우선은 밑에 단계, 자, 밑에 부분 1단계, 2단계, 3단계 밑에, 중간, 위로 올라가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밑에부터 볼게요. 한번 쥐고, 한번 쥐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쭉 쥐어주면요.
이렇게 머핀빵 모양처럼 나왔어요. 근데 손에 힘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바퀴로 끝내지 마시고 두 바퀴, 세 바퀴 일정하게 쥐어줍니다. 자, 아직은 너무 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꾹꾹 쥐면서 전체 두께 반 이상 줄이는 정도까지 진행을 해서 한 세 바퀴 정도 진행을 해서 이런 머핀빵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밑에 부분 1단계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2단계 위에 부분으로 펴볼게요. 자, 위에 부분, 중간 부분은 자, 보시면 약간 방법이 바뀌어요. 엄지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과정이 진행이 되죠. 자, 옆으로 넓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부터는 엄지의 힘이 너무 세면 밖으로 쏠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깥손이 막아주면서 꾹꾹 쥐어서 키를 키워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펴서 자, 이제 두 바퀴째 또 세 바퀴째 이렇게 일정하게 반듯하게 펴줍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또 넘어갈 거예요. 자, 윗부분은 더 얇게, 더 높게 이런 식으로 펴 올리시는데요. 자, 이때가 제일 넓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쭉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얇게 진행하지 마세요. 자, 요 과정을 두세 번 정도 더 반복을 해서 완성작을 낼 거예요. 자, 이제 두 바퀴 천천히 죠. 세 바퀴까지 왔어요. 자, 약간 크기가 생기기도 했고 밥그릇 크기 비슷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달리 두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특히 밑에 부분이 많이 두껍습니다. 자, 이 두께를 더 줄이면서 더 키워갈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밑에부터. 저는 이제 손이 아파서 왼손으로 교체를 해볼게요. 손을 바꾸시면서 작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꾹꾹 누르면서 밑에 부분의 두께를 쥐어줍니다. 일정한 두께, 얇은 두께, 그리고 평평하게 균일한 두께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밑에 부분을 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 밑에 부분 했어요. 이제 중간 부분 할 건데 좀 넓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모아주시면 이게 넓어진 게 다시 좀 모아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모아주시고. 자, 다시 중간 부분은 자, 보시면 엄지로 이렇게 닦아 올리는 과정들이 있어요. 엄지로 닦아 올리시면서 중간에 두께 있는 흙을 위로 펴 올려줍니다. 천천히 닦아 올려주시고, 자, 여기까지 또 다 왔어요. 이제 다시 또 윗부분, 다시 이렇게 키를 키워줍니다. 자, 아까보다 좀 더 얇아지고 좀 더 커졌어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다시 또 넓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천천히 일정하게 오므려 주세요. 자, 오므리는 것, 집중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모아주는 방식도 있어요. 모아주면서 꼭꼭꼭 오므려주면서 넓어지지 않게 형태를 바꿔줍니다. 자, 손 간격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항상 중요해요. 두께를 줄이든 너비를 몹든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모아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두께를 또 전체적으로 얇게 쭉 쥐어주세요. 자, 중요한 거는 바닥이 너무 얇지 않게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닥이 너무 얇으면 이렇게 드러낼 때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구우면서 바닥이 휘거나 나중에 쓰실 때 너무 얇은 애들은 물이 조금씩 새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얇지 않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큰 형태는 얼추 나왔어요. 일자 원규등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하나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게 흙이 마르고 구우면서 수축을 해요. 그래서 약 한 10% 정도 수축을 합니다. 10cm를 만들면 9cm쯤의 높이로, 그 다음에 10cm의 지름이면 9cm쯤의 지름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줄어들 거를 좀 고민을 하시고 약간 더 크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 어때요? 위에 부분이 울퉁불퉁 지저분한 게 좀 많죠. 이제부터 다듬는 과정 하실 건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물바가지에 스펀지랑 같이 준비를 했어요. 자, 물을 꾹 짜서 우리 젖은 걸레질 하듯이 물을 꾹 짜서 요 스펀지로 이렇게 쓱쓱 닦아내시면서 다듬어 주세요. 이때도 일정하게 똑같은 간격으로 닦아내면서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해 줍니다. 또 이제 물기가 좀 빠지면 다시 한번 꾹 스펀지를 물기를 주고 딱 짜내서 다시 한번 또 닦아주죠. 자, 어느 정도 안쪽은 정리가 다 됐어요. 자, 이제 바깥쪽도 정리를 한번 해주는데요. 자, 우리 도자기 성형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도자기 성형 과정. 자, 성형 과정이라기보다 도자기 완성되는 과정. 자, 도자기 완성되는 과정은 처음에 만들기, 이거를 성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반쯤 말려요. 꾸덕꾸덕하게. 그 다음 깎아내는 걸 정형. 정형이 끝나면 뭐 분장을 해서 화장토를 바르는 분장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또 있지만 우선 정형이 끝난 후에 건조하고요.
그리고 건조가 끝나면 초벌구이, 재벌구이 해서 완성이 됩니다. 초벌구이는 700도에서 900도 사이, 보통 800도로 많이 떼고요. 그 다음에 재벌구이는 흙마다 온도가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250도 내외로 떼고 있어요. 자, 우선은 지금은 성형 과정이죠. 자, 이게 실은 시간이 더 많다면 만들고 깎고 손잡이 붙이고 다 보여드릴 건데 이게 흙이 지른 상태로는 작업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형 마무리까지 볼 거고요. 정형 과정은 우리 수업 시간에 나중에 따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안쪽에 닦았고 바깥쪽도 천천히 닦아주는데 정형 과정에서 바깥쪽은 감자 깎듯이 다 깎아낼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은 아주 꼼꼼하게 작업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입 닿는 부분이 어떻죠 지금? 입 닿는 부분이 많이 짜글짜글하죠? 그래서 요 칼을 가지고 가볍게 깎아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손을 경계로 잡아서 천천히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서 찌꺼기들을 좀 제거를 하고 있죠. 정리가 좀 되면은 손과 스펀지를 이용해서 모서리 부분 매끈하게 바꿔줍니다. 자,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선 핀칭으로 기본적인 컵 형태 만들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우선 성형 과정은 마무리됐고 정형 과정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도판 성형 기법 진행하도록 할게요. 도판 성형 기법은 이 나무 밀대를 이용을 하는 거라서 넓은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뭐가 유리할까요? 어떤 기물에? 접시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무 밀대를 이용해서 넓은 접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흙을 바로 밀지 마시고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부드럽지만 좀 힘이 있게 무게감을 실어서 꾹꾹 눌러줍니다. 나무 밀대를 이용해서 바로 밀어버리시면 흙이 약간 엉키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리고 구울 때 흙이 뒤틀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뒤집어서 또 한번 눌러줍니다. 꾹꾹 눌러주고요. 자, 됐어요. 이제 나무 밀대를 써서 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밀대를 대고 쭉쭉 밀어주죠.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넓게 밀어주는 거 하나. 자, 짧게 미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한 부분이 얇아지겠죠? 그래서 넓게 밀어주시고, 자, 그리고 끝에 이 가장자리는 세게 누르시면 확 하고 얇아져 버려요. 그러겠죠? 그래서 끝에서는 힘을 좀 빼줍니다. 자, 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수시로 뒤집어 주셔야 돼요. 나무판과 흙이 달라붙어서 흙의 한쪽 방면이 밀도가 떨어져서 뒤틀리고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시로 뒤집어 주시면서 나무 밀대로 밀어줍니다. 또 뒤집죠? 자, 긴 접시를 원하면 긴 방향으로 뒤집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좀 동그란 접시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짧은 방향으로 내고 또 쭉쭉 밀어줍니다. 자, 또 뒤집어 주고요. 자, 됐습니다. 자, 원판이 준비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동그랗게 그리셔도 되고 네모나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접시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옆에 있는 이 나무판을 이용해서 돌려서 잘라주셔도 좋고요. 자, 한번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송곳으로 그려내시고요. 자, 주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자, 끝부분을 절대 포함하지 마세요. 끝부분 이렇게 늘어나 있죠. 늘어나 있다라는 거는 밀도가 약해서 이게 건조 과정에서 수축할 때 금이 갈 우려가 높아요. 그래서 가장자리는 1cm 정도는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짜투리 흙은 떼내 버리시고, 자, 보니까 어때요? 모서리가 날카롭기도 하고 지저분한 부분도 있죠? 스펀지를 꽉 짜서 테두리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또 닦아냅니다. 자, 부드러워졌죠. 근데 자, 요 밑에 부분 어떻게 하지 싶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뒤집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흙이 늘어나면서 모양이 틀어져 버려요. 자, 신문지를 깔아서 뒤집어 주실 건데 요 신문지 주름 때문에 기물에 주름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지 주름을 잘 펴주시고, 뭐 광목천이라든가 현수막천이라든가 이런 천을 이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살짝 떼주시고 테두리를 한쪽만이라도 살짝 뗐죠?
그리고 신문지를 올려놓으시고 나무판을 잘 갖다 대고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며시 흙을 떼내시면 어때요? 뒤집혔죠? 이렇게 신문지를 항상 깔아 주셔야 얘가 말릴 때 수축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요. 신문지가 없으면 흙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테두리를 이렇게 쓱 닦아주죠. 자, 원판 준비가 끝났죠? 그러면 이번에는 접시로 바꿔볼게요. 자, 엄지로, 검지로 같이 이용해서 살며시 들러주는데요. 들어 올려주시는데 간격이 어때요? 일정하게 진행이 되죠? 핀칭이든 코일링이든 도판 성형이든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셔야 매끈한 형태가 나옵니다. 자, 또 돌려놓고요. 일정하게 촘촘히 형태를 들어 올려줍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 엄지손가락에 힘이 세면 바닥이 푹 하고 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엄지 힘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잔주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손으로 이렇게 쓱 다려내죠. 형태를 매끈하게 펴냅니다. 너무 세게는 하지 마세요. 늘어날 수 있어요. 손으로 쓱 다려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접시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완성이고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글씨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판 성형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은 코일링 기법을 이용한 접시 만들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일링 기법은 긴 흙줄을 쌓아 올리는 기법이기 때문에 꼭 접시뿐이 아니고 긴 화병이든 큰 조형물이든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가장 널리 쓰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 시간 관계상 한 바퀴만 돌리는 접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흙을 적당량을 끊어내시고 꾹꾹 쥐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시간 관계상 흙판을 미리 밀어놨어요. 우리 도판 성형 기법이랑 동일한 기법이에요. 하지만 밑에 바닥을 조금만 두껍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송곳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려내셔도 되고요. 이렇게 돌려서 가만히 갖다 대면 동그랗게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 모양대로 잘라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밑에 판이 준비가 됐고요. 이 위에 얇은 흙을 붙여 올리실 건데, 자, 이렇게 짜투리 흙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뭉쳐서 쓰시면 되는데, 요 뭉치다 보면 공기가 차겠죠? 공기가 차면 구울 때 열을 받아서 팽창하잖아요. 그 수증기라든가 공기가. 그래서 기벽을 밀어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꽉꽉 짜주시면서, 자, 요령 한번 볼까요? 흙줄을 꾹꾹 위에서 밑으로 쥐어주세요. 그리고 또 반을 접고 꾹꾹꾹 이렇게 쥐어서 큰 공기를 빼주세요. 미세한 공기는 상관이 없어요. 자, 또 한번 쥐어주고 꾹꾹 쥐어주죠. 한 5번 정도 진행해 주시면 큰 공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이 흙을 긴 흙줄로 만들어 볼게요. 요령을 잘 보시세요.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손을 크게 넓게 사용을 해줍니다. 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짧게 막 미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납작해지기 쉬워요. 자, 쭉쭉 밀어주시고, 그래도 납작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워서 약간 두드려 주시고, 또 쭉쭉 밀어줍니다. 어느 정도 두께까지 해야 되지 싶으실 건데, 보통 엄지손가락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자, 이 정도. 전체적으로 두께가 좀 일정하면 돼요. 약간씩 이런 선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건.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릴 흙이 준비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흙에 흙을 붙일 수 있느냐? 붙어 보이지만 나중에 마르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흙에 흙을 붙이는 방법은 풀 대신 이렇게 물을 씁니다. 자, 카메라에 잘 비치는지 모르겠는데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물기가 이렇게 도는 부분이 질어지고 있는 거예요. 흙이 찐득찐득해지기 시작해야 흙을 붙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또 물을 주고요. 자, 이게 잘 흡수가 되라고 아까 도구 보여드릴 때 칼 뒷부분 보여드렸죠? 이때 쓰는 겁니다. 자, 흙을 이렇게 긁어줍니다. 우리 로션 바를 때, 연고 바를 때 살살 비비죠? 똑같은 원리예요. 살살 긁어서 물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세게 긁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두께, 간격은 어때요? 이 흙보다 약간 더 두껍게 해서 긁어주십니다. 자, 우선은 한 바퀴가 다 와가죠? 자, 한 바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바퀴 하고 나면, 자, 멈췄다가 물을 또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 발라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또 긁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긁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됐죠? 자, 두 바퀴에서 끝내지도 않아요. 자, 한 세 바퀴 이상 긁어주세요. 많이 긁어줄수록 금가지 않는 단단한 완성도 높은 접시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긁어주죠.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말아놓은 흙을 잡고 이 코일을 붙이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올려놓고요. 자, 엄지와 검지로 세모 모양으로 해서 꾹꾹 눌러주는 식인데요. 꾹꾹 간격이 어때요? 촘촘하죠? 자, 주의사항 붙이고 가버리면 중간에 안 붙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꼼꼼히 일정한 간격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손의 힘도 일정해야 되겠죠. 어쩌다 세게 해버리면 그 부분이 특별히 얇아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 일정한 힘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자, 쭉쭉 오고 있어요. 자, 이 끝점이 다 와가는데 잠깐 스톱할게요, 여기서. 자, 이 위로 그대로 올라가면 이 작은 틈새가 생기겠죠. 글로 이 벌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물이 셀 수도 있어요. 화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뭉개줍니다. 뭉개주시고, 칼로 다시 살살 긁어주죠. 그래서 꾹꾹꾹꾹 올라온 부분에서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붙이는 것까지 왔죠. 자, 이제 이걸 다듬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잘 붙으라고 아직 방심할 수 없어요. 더 많이 붙여야 돼요. 그래서 자, 엄지 모양 보여드릴게요. 꾹꾹 누르면서 뭉개 눌러버리죠, 아예. 자, 아직은 모양 그렇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잘 붙이는 게 먼저입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자, 안쪽 왔고요. 자, 닦아내는 것도 살짝 닦아내고. 자, 그 다음에 바깥 부분 정리도 또 필요하겠죠. 자, 손에 찌꺼기가 많아서 미끄러지니까 한번 닦아내고요. 다시 검지로 이번에 꾹꾹 눌러주죠. 더 잘 붙으라고 살살 두드려 주기도 해요. 그리고 요 바깥쪽 보시면 살짝 들어볼게요. 잘 떼지진 않는데 너무 잘 붙였다. 잘 떼지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경계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닦아 올리시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완성도도 좋아지고요. 역시 또 떼질 우려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자, 살살 들어 올리시면서 경계 부분을 정리를 해주죠. 이렇게 그릇을 좀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용도에 따라서 이 모양을 좀 각지게 정리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적합한 방법은 제가 준비해온 재료가 하나 있어요. 도구가. 자, 제주도 돌이에요. 돌멩이로 질감을 내볼 거예요. 테두리에. 자, 이렇게 질감을 하나씩 내볼게요. 톡톡톡톡 질감을 내는 거예요. 테두리에 제주도 돌질감을 넣고 이 바깥 부분에 어두운 색깔을 잡아주면 접시에 힘도 있고 자연스러운 제주도 이미지를 담아내는 접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돌을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같은 질감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돌을 돌리시면서 찍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매끈하게 정리해내고요. 돌 찍은 부분과 안 찍은 부분의 경계가 좀 필요해서 자, 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제주도 돌질감이 담긴 접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핀칭 기법, 도판 성형 기법, 그리고 코일링 기법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이게 저희가 영상으로밖에 아직 보여드리질 못해서 자세한 방법은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요거 재밌게 봐주시고 나중에 실기장에서 직접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